어려웠어가지고. 네, 뭐 교재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필기는 나중에 옮겨서 본인이 하든가. 지수 알프레도 같이 봤어요. 뭐 그러시던가. 네. 13강 개셋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월수반이랑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1번부터 여기 요 사진술에 대한 이야기 했었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3강 1번부터. 할게요. 학교에서는 진도 지금 상황 좀 어때요? 13강 다 끝났나요? 16강. 아, 16강 하고 있어요? 16강 어디가 됐지? 그러면은 뭐 이제 거의 다. 아, 잠깐 그 하기 전에 공지할 게 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있잖아요. 요때까지 해서 이제 진도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목, 금, 월, 화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이제 마지막 날 영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보자.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진도가 끝나고 나면요. 직전 대비를 제외하고 수업이 2번 남아요. 2번. 목요일 날 이제 4월 20일 목요일 그리고 4월 25일 화요일 이렇게 2번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는요. 2번을 남겨두고 이제 끝내는 식으로 항상 이제 진도를 맞춰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2번의 이제 시간 동안 이제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첨삭이거나 아니면 이제 질의응답 받아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제가 진도를 쭉 나가느라 여러분이 뭐 이제 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변형 문제가 됐든 뭐 워크북이 됐든 아니면은 뭐 도식화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한 분씩 좀 봐주면서 이제 제가 뭐 좀 뭔가를 좀 추가를 하거나 이제 설명을 해주거나 좀 개별적으로 이제 좀 봐주는 시간을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그 다음 주 화요일 2번은 그렇게 봐줄 거고요. 지금 현재 13강 1번부터라면요. 이제 지금 진도가 딱 10지문 남았어요. 10지문.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요. 사실은 이번 주 중에도 진도가 끝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10지문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반이 진도가 좀 더 빠르거든요. 월수반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일단 그건 진도 상황 봐서 제가 알아서 좀 한번 조절을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제 근데 진도도 진도인데 지금 얘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테스트가 문제죠. 사실 테스트.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말하자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테스트가 이제 부분 해석과 어법 변형이 2개가 다 나갈 거예요. 계속 2개가 나갈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학원에 와서 보는 테스트는 이제 부분 해석 테스트만 볼 거고요. 어법 변형 테스트는 숙제로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검사하면서 그때 이제 질의응답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의 귀가 시간에는 뭐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공진 그렇고 한 가지 더 그 직전 대비 관련된 건데요. 잠시만요. 직전 대비 일정을 제가 다 미리 짜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월요일 2시입니다. 월요일 2시. 5월 1일이에요. 월요일 2시. 왜냐면 여러분이 그 화요일 날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월요일 날 이제 오후 2시에 직전 대비를 할 겁니다. 저는 보통 직전 대비를 할 때는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 정도 합니다. 보통 2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직전 대비 때는 주로 뭘 하냐면요. 크게 3가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내용 총정리입니다. 내용 총정리.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부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자. 라는 이제 내용 총정리. 이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파이널 테스트를 봅니다. 이 파이널 테스트는 약간 이제 좀 주엽고 느낌 나게 제가 시험지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100점까지 다 해갖고 이제 OMR까지 준비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실제 시간이랑 똑같이 50분으로 해갖고 시험을 볼 거고요. 점수까지 매길 거고요. 가상 등급까지 제가 매길 거예요. 물론 등급은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만 제가 뭐 따로 알려드린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요. 귀가하셔도 돼요. 그때부터는요. 귀가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좀 남아서 여기서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한테 뭐 바로 좀 질문을 하고 싶다던가 뭐 아니면은 질문할 게 좀 많아서 남아서 좀 하겠다 뭐 그러신다면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날 이제 그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고의도 그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6시에 이제 고2 직전 대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2시간 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시 시작하면 4시 반에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시나 5시 반? 요 정도까지는 좀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고2 선배들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뭔 말인지? 그래서 그거는 그날 가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5월 1일 날 오후 2시 요거는 제가 카톡방에도 이제 공지를 할 건데요. 지금 미리 공지하면 여러분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일단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이겠죠? 이때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때 잘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오실 때는요. 제가 뭐 준비물이나 이런 것도 다 써놓을 건데 여러분의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자습서나 통합본 있죠? 이걸 다 챙겨와야 돼요. 왜냐면 전체 정보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도식화한 것까지도.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도식화에다가 그날은 사실 도식화에다가 내용 추가하는 날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식화한 거를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질문 사항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수업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왕이면 우리 화목반 같은 경우는 진도가 이제 좀 이제 저기 몇 반에 비해서 조금 빠른 편이니까 가능하면은 조금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를 이번 주에 진도를 끝내는 걸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를 잡자고요. 설령 못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13강에 아까 몇 번이랬지? 1번이랬죠? 네, 13강에 1번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분석서로 같이 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3강 내용이 이제 전부 다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라는 패턴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 흐름상 어색류 글 자체가요. 애초에 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13강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좀 수월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13강은 다 끝낼 거고요. 시간을 봐서 이제 16강에 레디까지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결정하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13강의 1번에 그 분석서에 있는 이제 주제를 좀 먼저 읽어보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련 없는 일에 참여는 새로운 기회와 경험으로 향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련 없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이제 새로운 기회나 경험으로 향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첫 문장부터 바로 읽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Going to an event. 어떤 행사에 가는 건데 어떤 행사냐면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Related to your specific field or area of interest. 너의 특정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관심의 영역이래요. 여기랑은 관련이 없는 행사에 가는 거랍니다. 나는 영어 강사인데 예를 들어서 막 애니메이션 행사 이런 거 가는 거야. 나랑 관련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가는 게 어떻답니까? Can yield surprising results. 여기서 yield라는 단어, yield는 언제나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둘 다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produce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다의 뜻이 있어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일종의 give up과 비슷한 굴복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굴복하다. surrend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관심 있거나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와 관련성이 없는 행사에 참여하는 건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결과가 뭐냐고요? 미리 말하자면 이게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 이 놀라운 결과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첫 문장이 뭐냐? 주제죠, 주제.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뒤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부연 설명이 될 텐데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You might get turned on to a subject. 여기서 turn on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turn on이라는 거는 전원을 켜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전원을 킨다는 건 뭐냐면요.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활성화시킨다. 활성화시킨다는 건 너가 어떤 주제에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get이 뭐뭐해지다거든. 그러면 활성화되는 거죠. PP니까 활성화되질 수도 있다. 됐어? 주제의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요. 의역하자면 그 주제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주제가 어떤 거냐면 You didn't know could interest you. 자, 여기 부분 좀 잠깐 볼게요. 사실
어법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 갖다가 어법에서 낼 건 없어요. 낼 건 없는데 해석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건. 자 여기 요 순서를 잘 보세요. 앞에 subject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 뒤에 you 주어 나왔고 didn't know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could interest 또 동사가 나왔거든. 이런 패턴이죠. 자, 요 패턴을 잠깐 보자. 다시 한번 써볼게.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 나왔어. 이런 패턴이야.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일단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거는 당연히 목적격이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얘는 목적격이 아니에요. 얘는 주격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중딩 때 배운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때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비동사가 나와야 세트로 생략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중딩 때 배운 거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경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뒤에 주어 나왔는데 왜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냐? 어떤 원리냐면은 여기에서 요 동사 부분 있죠, 요 동사. 이거를 보통 학교나 아니면 어떤 교재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주어 동사가 삽입된 절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삽입절이다. 그럼 얘가 삽입되어 있으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 우리 입장에서 아니 선생님 얘가 삽입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주어 동사에서 나오는 이 동사 자리 있죠? 이 동사 자리에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주로 이런 애들이 나와요. say나 know나 뭐 think라던가 believe라던가 뭐 등등등 이런 동사가 나오거든. 혹시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동사들의 공통점. 힌트 줄까요? 얘네 뒤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아요. 얘네 뒤에 뭐 나오나? 보통? 맞아요. 누가 말했는데 대시 나와요. 대. 그래서 보통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애들. 되니?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신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맞죠?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 대시 나와야 되죠? 명사절 접속사 대시예요.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대신 생략이 가능하고 그럼 이 주어는 어디 갔는가? 이 주어 대신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 거예요. 됐어?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뒤에 지금 대신 생략돼 있고 주어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동사만 남죠. 그래서 지금 뒤에 동사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관계대명사, 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냐?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거야. 대절의 주어. 됐어?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이게 관계대명사의 좀 기본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고 예를 들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또는 선행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위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아래 거는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다. 우리가 중딩 때 배운 거잖아 이게. 맞죠? 여기서 그럼 잘 봐봐. 이 관계대명사라는 걸 이해할 때 이 대시라는 거는 이름이 다시 한번 뭐야?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대명사. 대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요 선행사를 대신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대시라는 게 결국에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녀석인데 이놈이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거는 원래 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요 자리에 대입했을 때 요 문장이 성립해야겠죠. 이해돼요? 예시로 보여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너 house 이렇게 나왔어. 하우스 나왔는데 만약 관계대명사 that고요. we live in이라고 썼어. 그럼 이 that이 가리킨 게 뭐야? 하우스잖아, 하우스. 근데 이 that이라는 건 뭡니까? 전치사 in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in the house 이렇게 쓰면은 이 문장이 성립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산다. 똑같은 얘기 한 거야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럼 만약에 주어,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얘를 주어 자리에 대입해서 이 부분을 보면은 문장이 성립하겠죠. 됐어?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요 버전에서는 어떨까요? 요 녀석을 대신하는 게 대시야. 근데 이 대는 뭐라고요? 대절의 주어를 대신한다고. 대절의 주어. 대절의 주어. 그러면은
원래 that 나오고 요 주어 자리죠. 요 주어 자리에다가 이제 얘를 이제 대입해서 남는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문장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원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a subject라는 이제 선행사 있잖아. 그럼 얘는 원래 자리가 어디였어? 여기였어요. 여기에 a subject 이렇게 나왔던 거야. 앞에는 대 생략된 거고.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문장만 한번 해석해 보자고. 요 문장만 해석해 보자면 you didn't know. 너는 알지 못한대. 뭐를? 주제가 너에게 흥미를 줄 것이라고.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subject를 수식하기 위해 앞으로 빠진 거고 대생략돼서 얘는 앞으로 날아갔으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자리로 갔고 남는 문장 이렇게 온 거예요. 됐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요. 보통 얘가 시험 문제, 어법 문제로 나올 때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자리에 수일치로 나오거든요. 근데 수일치로 낼 수가 없잖아. 조동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어법적으로는 중요한 요소는 없다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보자고요. 해석. 자, 우리가 접속사 대신요 원래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해석하면 돼. 그러면 너에게 여기서 interest는 동사로 쓰인 거거든. 흥미를 주다. 그러면 너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고 너가 알지 못하는 주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고 알지 못하는 주제.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나랑 관련성이 없는 행사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내가 관련성이 없는 행사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애니메이션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쳐볼게요. 본 적 없는데 한 번 애니메이션 행사야. 안 가? 해갖고 갔어. 갔는데 나 이런 거 좋아하네? 뜻밖인데? 나한테 그 주제가 나한테 흥미를 줄 거라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재밌네? 이런 거를 느껴서 관심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고요. 됐어? 내용상으로는 그런 말이야. 자, 이어서 보자면 You might be able to work this new knowledge. 너는 이 새로운 지식을요 work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의 work는 활용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너가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어디에다가? Into conversation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좋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관련성이 없는 행사에 가는 게 뭐가 좋냐? 내가 이제 갔어. 근데 재밌네?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게 제가 게임 좋아하거든요. 게임.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제 게임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게임을 남이 하는 걸 봅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대회 같은 거 보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게임에 대해서 1도 몰라요. 1도 몰라. 그럼 내가 막 이제 롤 막 대회 같은 거 보잖아. 그럼 옆에 와서 봐. 그럼 이제 와이프가 물어봐요. 누가 이기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어떻게 빠르게 물어봐. 그래서 와이프도 페이커는 알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조금씩 관심이 생긴 거야.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데 마찬가지 얘기죠.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might discover. 너는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From 이하로부터 대절을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써놨죠?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역할하는 대시예요. 관계대명사 what 써도 안 되고요. 역시나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뒷문장 완전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너가 야외 레크레이션 전문가로부터 알게 될 수도 있대. 대절이 뭔데? You and your colleagues could benefit. 이 benefit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요 이익을 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익을 얻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익을 얻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애초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혹시 관계대명사 아닌가? 왜냐면 여기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후 같은 거 딱 써봐. 앞에 사람 나왔으니까 헷갈릴만 하잖아. 베너핏에 목적어 없네?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너와 너의 동료들이 could benefit 이익을 얻는 거야.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뭐로부터? From a team building retreat. retreat라는 거는 뭐 수련회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팀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수련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야외 recreation 전문가로부터요.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시네요. An art exhibit. 자, 미술 전시회가 might introduce you. 너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대요. 뭐를? To a new shade of red.
a shade of. shade라는 건 어떤 색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빨간색, 그러니까 새로운 빨간색 색조를 너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 빨간색 색조가 어떤 거냐면 그것이 will make 만들 거래요. a bold statement. 이 bold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두껍게 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볼드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뭔가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이런 뜻이에요. ER 붙었으니까 비교급이죠. 더 두드러지는. 우리가 make a statement 하면은요 진술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더 두드러진 진술을 할 어떤 이제 새로운 색조의 빨간색이겠죠. 어디에다가? 너의 웹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강조 표시를 하려고 볼드 표시를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뭐 이렇게 색깔을 표시한 거야. 근데 내가 미술 전시회를 갔는데 어떤 색감이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이 아니야. 막 되게 예뻐. 뭔가 좀 색깔이 예쁜데? 나 나중에 웹사이트에다가 글 쓸 때 이 색깔로 써봐야겠다. 라는 이런 영감 같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인데 나와 관련지어서 내 분야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participating in related events. 자, 관련이 없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opens you up. 너에게 열어줄 거랍니다. 너를 열어줄 거래요. 어디에다가? 새로운 기회 그리고 경험에다가 열어줄 것이다. 얘는 사실상 첫 문장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 되겠죠. 주제 재진술 문장.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관련 없는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 너에게 도움이 된다. 그거에 대한 예시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수미 쌍관구조니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주제가 첫 문장에 나오고 마지막 문장에도 나왔어요. 지금 이 글은요. 그렇죠? 이렇게 앞뒤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수미 쌍관구조잖아. 영어 지문에서 주제가 앞뒤로 나오면요. 시험 내기 제일 좋은 게 뭐냐? 빈칸이에요. 빈칸. 알겠죠? 빈칸을 어디다 뚫는가? 여기다 뚫거나 여기다 뚫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갈게요. 2번. 자, 이번에도 한번 주제를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왔나? 미국 유권자들이 긍정적 선거 운동을 더 선호하는 이유라고 나왔네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글을 읽을 때 뭐에 중점을 맞춰야 될까? 왜 유권자들이 긍정적 선거 운동을 좋아할까? 말 그대로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집중을 해야겠죠. 미리 말하자면 이유가 두 가지 나와요. 알겠죠? 그럼 그 이유가 나오는 부분에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놔야겠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긍정적 선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s a rule, 일반적으로 Americans favor positive. 미국인들은요 긍정적인 것에 호의를 보인답니다. over 뭐보다요? negative political campaigns보다 부정적인 정치적 선거 운동보다 긍정적인 선거 운동에 어떤 이제 호의를 보낸답니다. 호의를 보인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선거 운동이란 게 뭘까? 좀 더 읽어봐야겠네요. That is, 즉 voters prefer candidate. 이렇게 that is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다시 설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긍정적 선거 운동에 호의를 보인다고 했잖아. 선호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 즉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호한다고요. prefer A to B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A, B 이렇게 나온 건데 B보다야 여기서 to를 해석할 때 뭐뭐보다야 뭐뭐보다 그럼 B보다 A를 선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후보자를 선호하냐면 who is in favor of something 여기서 in favor of가 뭐뭐에 찬성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에 찬성하는 이거를 한 단어로 우리가 for라고 쓰기도 해요. 그냥 전치사 for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언가에 찬성하는 지지자를 후보자를요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누구보다? Another candidate 또 다른 후보자보다. 그 후보자가 누구냐? Who is merely against something. against는 이 녀석의 반대말이죠.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즉 그저 무언가에 반대하는 또 다른 후보자보다는 뭔가를 지지하는, 뭔가에 찬성하는 후보자를 선호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가 이제 선거 같은 걸 하면은 선거 공약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공약을 세울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이제 후보자를 뭐 까내린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 거니까 이제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긍정적인 거라면은 이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걸 뭘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긍정적인 선거운동이 되는 거겠죠. 그쪽을 선호한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preference. 이러한 선호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One reason. 자, 첫 번째 이유. 그게 바로 뭐다? 대절이랍니다. Voters. 유권자들이 may suspect. 의심할 수가 있대요. 뭐를? 여기 대생략된 거야. 대절을 의심할 수 있는데. A negative candidate has something to hide. 이 부정적인 후보자는요,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부정적인 후보자가 is using negative politics. 여기서의 politics는요, 정책이 아니고 책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략, 트릭과 같은 뜻이에요. 트릭.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책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To hide it.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남을 까내려. 저 후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왜 저딴 말을 하냐. 막 이렇게 까내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저거 지가 캥기는 거 있으니까 남을 저렇게 까내리는 거지. 이런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됐어요? 지가 뭔가 자기에게 뭔가 치부가 있으니까 이 치부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남을 까내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시선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Also, 또한 a positive campaign. 자, 잠깐. 내용 보기 전에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정시 수업할 때 우리 고3 아이들 알려줄 때 이제 설명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게 그 내신 대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 알려주자면, also라는 말이 이렇게 처음에 나오잖아요. 지금처럼요. also가 나오면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also는 나열의 마지막이에요. 됐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순서나 삽입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다. also는 나열의 마지막이야. 지금 뭘 나열하려고 하는 거죠? 긍정적 선거 운동을 선호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 첫 번째 이유는 해갖고 위에서 나왔죠. 이제 also가 나왔어. 그러면은 요 also 이하에 나온 내용이 긍정적 선거 운동을 선호하는 이유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됐어? also가 등장하면 뭐라고요? 내가 나열할 건데 마지막으로 말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왜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영어 에세이 같은 거 쓰면은요, 니네가 이제 가끔 나한테 이제 와갖고 선생님 저 쓴 거 이거 맞는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면 매년마다 보는 게 어떠냐면요, 맨날 똑같아. 나는 뭔가에 있어서 찬성을 합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first 첫 번째로는 뭐하고요. second 두 번째로 어떠고요. 그 다음에 finally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찬성합니다. 다 이딴 식이야. 다 이렇게 써요. 글을요. 겁나 재미없어. 근데 여기서 나열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나열을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first, second, finally 막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also라는 것 자체의 역할이 뭐냐면요, finally의 역할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나열을 할 때 마지막으로 말할 거야. 나 여기까지만 말하고 이제 긍정적 선거 운동을 미국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이제 더 말 안 할 거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걸 알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문장 삽입 같은 걸 풀 때 예를 들어 얘가 삽입문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얘가 뭔가를 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내용과 같은 종류의 내용을 일단 찾아야겠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얘가 들어가야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응용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Also, 또한 a positive campaign, 긍정적 선거 운동은 tends to be stronger and more successful. 더 강력하고요,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답니다. 뭐보다? 네거티브 캠페인보다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it is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이거든. 뭐가? to be for something, 여기 for 나왔죠. 아까 말했던 거 찬성하는 거야. 즉 무언가에 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뭐보다? 그저 반대하는 것보다. 즉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거야.
야, 뭔가에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강한 발언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거에 있어서 더 강력하고 더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딱 들었을 때 됩니다 쪽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장 나왔네요. 볼까요? A positive campaign. 자 긍정적 선거 운동은 usually 보통은 possess an imagine. 프로젝트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저거 이름이 뭐예요? 프로젝터잖아, 프로젝터. 그렇죠? 프로젝트가 명사로 쓰이면 프로젝트지만 동사로 쓰이면 투사하다, 투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투사하다, 투영하다. 자 그러면 긍정적 선거 운동은요 이미지를 투영해 준답니다. 투영해 준다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보여준다고요.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는가? Success, confidence, and optimism. optimism이라는 거는 낙관주의라는 뜻인데 이런 거는 항상 세트로 반이어도 알아둬야겠죠? 반이어는 비관주의겠죠. 비관주의. 비관주의가 뭡니까? pessimism이야. pessimism. 됐어요? 이게 비관주의. 반이어요. 반이어. optimism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뭡니까? 아니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이게 낙관주의. 됐어? pessimism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돼. 막 되게 막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패시미즘이죠. 자 어쨌든간 성공, 자신감, 낙관주의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대요. 긍정적 선거 운동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어떤 거냐? Three qualities. 세 가지의 특성이랍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that Americans like to see in elected officials. 선출된 공직자에게서 미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세 가지 특성이 바로 이것들이래요. 됐어? 그러니까 공직자들한테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대통령이나 어쨌든 이런 공직자한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런 모습을 뭐가 투영해 준다고? 긍정적 선거 운동이 투영해 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 선거 운동이 잘 먹힌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문장에서 첫 문장이 참고로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좋아한다 라고 일단 사실을 말하고 시작했잖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부연 설명 나오면서 이유가 나왔죠. 마지막 문장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얘는 사실상 또 주제 재진술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결론 문장 이 정도로만 치는 게 낫겠네요. 주제 재진술이라고 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아. 자,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3번 갈게요. 여기 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3번 겁나 쉽습니다. 자, 거기 우리 주제를 읽어보자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끼 식사를 어떤 형태로 균형을 맞춰야 가장 이상적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새끼 식사라는 건 뭡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맞춰볼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식사를 제일 많이 먹어야 돼? 아침이잖아 당연히. 저녁 누구야 씨. 아침을 당연히 많이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점심은 아침보다는 적게, 저녁보다는 많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중간이라고 표시할게요. 저녁은 제일 적게 먹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됐어? 그러니까 아까 누가 저녁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제외하고는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자, 바로 가볼게요.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have eaten 3 meals a day. 하루에 3번의 식사를 먹어왔죠. 그게 뭡니까?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점심에 점심 식사하고 저녁에 저녁 식사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Although this is a useful standard. 비록 이것이 유용한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느냐? Develop the habit. 어떤 습관을 전개한답니다. 어떤 습관이냐? Of eating a small breakfast at lunch. 아침과 점심을 small, 적게 먹는 거죠. 그리고 and a large evening meal. 저녁을 많이 먹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건강에 안 좋겠죠. 저처럼. 그래서 나처럼 그러니까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랬어요. 저는 스몰 브렉퍼스트가 아니에요. 노야 노. 아예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점심도 안 먹어요. 저는요.
저녁만 먹어요. 저녁만. 이렇게 10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수술한 거야. 최근에. 알겠죠? 여러분 잠깐 딴 얘기하자면 제가요 내가 그 중학교 1학년 중학교도 아니야 고등학교라고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요 제가 이제 결혼을 27 했는데 결혼하기 전년도 26살까지 17살에서 26살까지요 제가 제 최대 몸무게가요 55kg였어요. 55kg. 진짜 말랐었어. 지금 몇이었더라? 72인가? 아무튼간 이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 전에는요 진짜 여기 배 잡잖아. 배가죽 막 잡히고 그랬어요. 나는 내 사전에 세 가지를 나는 결코 내 사전에 내 인생에 이 세 가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뭐였는가?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다이어트, 세 번째 탈모. 이 세 가지는 나랑은 관련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 개를 다 겪어왔어요. 세 개를 다 겪어왔어. 최근에 수술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탈모는 지금은 아닌데 한 4년 전쯤에 여기 내 머리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에 땜빵 생긴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500원이 들어갈 정도였어요.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와이프가 충격받아. 나 탈모랑 살아야 돼 이제 이러면서 막 나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 기분이 어땠냐면요. 여기 딱 만지는데 막 그 두피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생살 그 닭 생살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소름 돋는 거야 여기 막 만지는데. 나 이제 탈모인이야 나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없어요 지금은요. 풍성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원형 탈모는 그 스트레스로 생기는 거라고. 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 관리 좀 하고 이제 막 그 검은 콩이 막 뭐 이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했죠. 어찌됐든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딴 얘기를 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는 건 순서 없어요. 가는 건 순서 없어.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진짜 나도 내가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게 될 거라고는 평생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그 저기 뭐야 지난번에 그 수업 끝나고 남은 몇몇 분들은 내가 그 쓸개 자른 사진 보여준 적이 있었죠. 몇몇 분 봤거든요. 몇몇 분 봤어요 그때. 그 사진이 있어요? 있죠. 내 여기 핸드폰에 있어요. 내 쓸개 그 자른 거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찍어놓은 거 있어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고요. 네. 자 가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체크를 할까 했는데 사실 분석서에 체크가 다 돼 있거든요. 이 글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예요 이거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쉽잖아요. 이런 지문을 주제와 같은 문제로 내면은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몰라요. 아침 점심 많이 먹고 저녁 적게 먹자 그래야 건강하다. 이거 누가 몰라.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로는 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내야 될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글에선 어쨌든간 아침 점심을 많이 먹은 게 플러스고 저녁을 많이 먹으면 마이너스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로서 출제하기가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그 어휘로 낼 만한 포인트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석서를 보면요 파란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파란색 박스 부분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어떠냐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단어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단어 특히 유의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자. This has a detrimental effect. 자 여러분 봐봐. 이 detrimental이란 단어를 몰라도 여기서 detrimental은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앞에서 뭐라고 했어? 아니 아침 점심 조금 먹고 저녁 많이 먹는다며. 그럼 당연히 좋겠냐?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어디에다가? on digestion. 소화에다가. 특히 뭐 할 때 우리의 소화기관이 become more sluggish. sluggish가 둔한이란 뜻이거든요. 둔한.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소화기관이 더 둔해지면서 특히 그러하다고요. 해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요. 자, it also means 그것은 또한 뭘 의미하냐면 대절을 의미하는데 we have an inadequate supply of energy. 부적절한 에너지의 공급을 가진다는 걸 뜻한답니다. At the times of the day. 여기서 day는 낮이에요, 낮.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인데 이 낮이 어떤 시간이냐? When we are most active. 우리가 가장 활동적인 낮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 공급이 불충분하겠죠. 왜? 아침 점심을 덜 먹으니까.
그리고 a calorie overload at the end of the day. 여기서의 day는 그냥 진짜 하루란 뜻이죠. When we are winding down. 우리가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하루의 끝에, 즉 저녁, 밤 시간이겠죠. 그때는 칼로리가 오버로드가 된다고, 과부하가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이제 영양 상태나 바이오리듬이나 이런 게 안 맞게 되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게 된다는 거야. A preferable eating pattern. 바람직한 식사 패턴은요. 어떤 거랍니까? 우리가